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분명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진짜 이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놓치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무시란 게 뭘까요?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무시할 때가 있죠. 이 무시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시라는 건 감정보다는 사실 행동이나 태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때로는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우리는 외로움, 서운함, 상처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무시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넘기거나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대할 때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느끼죠. 결국 무시란 상대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무시당할까? 라고 느낄 때는 그 안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에 대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겸손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낮아 보입니다. 철수와 영수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어느 날 둘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영수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야,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더라.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 성공했다며? 너 아니었으면 그거 다 실패했을 거라던데. 철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니야. 그거 내가 잘해서 된 건 절대 아니야. 솔직히 나는 팀에 폐만 끼쳤어. 내가 안 했어도 오히려 더 잘 됐을 거야. 팀원들이 정말 다 잘해준 덕분이지. 내가 한 건 진짜 별거 없어. 오히려 내가 방해만 됐을걸? 솔직히 나 없었으면 프로젝트 더 빨리 끝났을지도 몰라. 영수는 처음에는 철수의 말을 듣고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진짜 그랬나? 아니면 철수가 팀의 공을 가로챈 건가? 철수의 지나친 겸손이 영수에게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철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둘이 다시 만났을 때 영수는 그동안 쌓였던 의구심을 농담처럼 꺼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팀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야? 너 진짜 뭐 한 거 맞아? 영수는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철수의 가슴엔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농담처럼 넘기던 겸손한 말들이 이제는 진짜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철수는 진심으로 겸손하려고 했지만 영수에게는 오히려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평가 유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자존감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거죠. 철수가 계속해서 나는 잘 못한 것뿐이야. 내가 없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라며 자신을 깎아내니 영수도 점점 철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지어 철수가 팀의 공을 가로챈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요. 결국 지나친 겸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겸손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그 겸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작게 볼 수 있거든요.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신을 낮추려 하면 스스로가 그 낮음에 갇히게 된다. 겸손한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스스로의 존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철수처럼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던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반응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실 습관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가볍게 보입니다. 소영과 미경은 같은 팀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입니다. 어느 날 소영이 업무 지시를 잘못 전달해 미경이 추가로 고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영은 미안한 마음에 미경을 만나자마자 연신 사과를 쏟아냈어요. 미경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지시를 잘못 전달해서. 너한테 일이 더 갔잖아. 아, 내가 진짜 신경을 더 썼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너 정말 힘들었지? 미안해. 미안해. 미경은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소영의 사과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 내가 정말. 넌 괜찮다고 해도 난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너 시간 낭비했잖아. 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아, 내가 진짜 미안해. 미경은 속으로 점점 짜증이 쌓였습니다. 사과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진짜 미안한 거 맞아?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러지? 며칠 뒤 또 한 번 작은 실수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소영은 미경에게 다가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이번에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 넌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안해. 이번에는 미경이 피식 웃으며 속에 쌓인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너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진짜 미안한 건지 모르겠어. 말로만 때우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할 일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소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소영을 대할 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소영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듣는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 동료들과의 대화 중에는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얘, 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피곤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사과만 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소영이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소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사과하는 태도가 미경에게 오히려 피로와 불신을 주고 결국에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소영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반복되는 사과는 미경에게 오히려 가볍고 진정성 없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지나친 사과는 오히려 자신을 가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사과하면 상대방에게 늘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사과는 본래 진심과 책임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행위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사과의 무게는 점점 줄어들고 마치 나는 늘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주변에 보내게 됩니다. 미경에게는 소영이 스스로를 너무 자주 깎아내리면서 진지함이 없는 가벼운 사람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소영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소영의 지나친 사과는 진심을 전달하는 대신 오히려 상대방의 눈에 가볍고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게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사과하면 나를 작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사과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 전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지나가게 두라. 사과는 그 마음의 깊이만큼 써라. 소영처럼 작은 일에도 자꾸 사과하던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보거나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반응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실 습관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사과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여러분의 사과 역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는 척하지 마세요. 들통나면 더 크게 무시당합니다. 철민과 동규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지냈지만 이제는 각자 가족을 챙기느라 바쁘게 일하는 가장이죠. 경제적으로도 책임감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과 부동산, 금리 같은 경제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만나면 꼭 경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 요즘 이슈인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환율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철민아, 요즘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이 크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철민은 사실 깊이 알지 못했지만 친구에게 무시당할까봐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내세우며 말했죠. 아, 그거야 당연히 미국 금리 올라가면 달러 강세로 가는 거지. 요즘 같은 데는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제일이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 너 그거 몰랐어? 동규는 잠시 철민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그냥 넘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근데 철민아, 연준이 QT 정책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달러 강세가 계속될까? 철민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큐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에 억지로 아는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QT 그게 모든 달러는 강세일 수밖에 없어. 미국 경제가 요즘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나름 아는 거야. 동규는 철민의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아, 너 진짜 QT가 뭔지 모르지? 양적 긴축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무슨 달러 강세 타령이야? 너 솔직히 말해. 그냥 뉴스에서 들은 말만 따라한 거지. 철민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동규가 쐐기를 박듯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한다고 그래? 이런 기본도 모르면 그냥 ETF나 적금이나 들어. 괜히 아는 척했다가 손해만 보지 말고. 철민은 동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는 척을 하다가 오히려 무시당하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말도 없었죠. 그날 이후로 동규는 철민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철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규는 철민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네 말이 맞겠지. 네가 잘 알겠어? 하고 건성으로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괜히 아는 척을 하다가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된 걸 후회했지만 이미 동규와의 관계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아는 척을 했지만 그게 들통나는 순간 오히려 동규는 철민을 더 가볍게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아는 척을 하다가 들통나면 상대방의 신뢰를 잃고 더 큰 실망을 주게 됩니다. 이는 신뢰의 상실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죠.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신뢰가 무너진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모두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규는 철민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건가? 라며 의심하게 되고 철민을 점점 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철민의 아는 척은 순간적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진실이 드러난 순간 동규에게는 말뿐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동규는 철민의 의견을 건성으로 듣거나 가볍게 흘려버리기 시작했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철민처럼 아는 척하던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아는 척을 그만두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진솔한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솔직하게 세상과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칭찬, 나를 작아 보이게 합니다. 소연은 동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을 했죠. 친구들이 옷을 새로 사면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모델 같아요. 라고 감탄하고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오면 와, 이건 식당에서도 못 내놓을 맛이에요. 라며 과장된 칭찬을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소연의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으며 고마워요, 소연 씨. 라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연의 칭찬이 마치 과장된 광고처럼 들렸죠. 어느 날 소연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가져왔고 소연은 한 입 먹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최고예요. 진짜 셰프가 만든 것보다 맛있어요. 이 정도면 가게 열어도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고마워, 소연 씨.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무슨 가게 수준이야. 그냥 평범한 파스타인데. 또 오바하네. 소연은 친구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싶어 칭찬을 이어갔지만 정작 그 칭찬이 친구들에게는 점점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나를 과하게 띄워주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가? 또 다른 날 친구가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왔을 때도 소연은 어김없이 칭찬했습니다. 와, 이 신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연예인 신발 같아요. 이런 신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신발에 무슨 연인 타령이야. 본인이 부족해서 저러는 건가? 몇 주 뒤 또 한 번 모임에서 친구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소연이 여느 때처럼 과장된 칭찬을 쏟아내자 한 친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 칭찬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과하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은 멍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점점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소연의 지나친 칭찬은 처음엔 긍정적으로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과도하게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면서 마치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친구들이 소연의 칭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칭찬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 소연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칭찬은 적을수록 깊이 남는다. 소연처럼 지나치게 칭찬하는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상대에게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가끔씩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칭찬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들은 진솔한 칭찬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더 오래 기억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담아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5번째, 난 다 괜찮아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소연은 동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모임에서도, 운동 후 카페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웃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소연은 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행사 준비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를 열지 아니면 작은 바자회를 열지 이야기가 오갔죠. 이웃들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 씨 어떤 게 좋을까요? 운동회가 나을까요? 바자회가 나을까요?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늘 하던 대로 대답했어요. 저는 뭐든 다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처음엔 이웃들도 소연의 말에 소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네.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소연의 난 다 괜찮아는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소연의 의견을 배제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반상회를 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의견이 오갔습니다. 소연이 언제나처럼 조용히 있을 때 이웃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어차피 다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되겠죠? 소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매번 난 다 괜찮아라고 했던 말들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소연 씨는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웃들이 동네 행사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소연은 점점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졌고 마치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소연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난 다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 태도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수동적 태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상대방은 나를 진지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결국 나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소연의 행동은 스스로를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웃들은 자연스럽게 소연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를 잊히게 한다. 소연처럼 난 다 괜찮아라고 말하던 습관, 이제는 멈춰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관계에서도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세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6번째,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탈이 생깁니다. 철민은 동네 모임에서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걸 싫어해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대화를 이끌려고 했죠.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그리고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주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민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민은 이번에도 쉬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러니까 며칠 전엔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 내가 그때 우산을 안 가져와서 완전 젖었잖아.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완전 쨍쨍했어. 내가 그래서 새로 산 우산이 있는데 그게 진짜 가벼워. 어디서 샀냐면 철민은 이야기를 이어가며 사소한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지만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결국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철민아, 그냥 요즘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거잖아. 근데 너무 길게 말하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철민은 그제야 멋쩍게 웃으며 아, 그래? 내가 또 말이 길었지? 라고 했지만 그 말에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철민의 말을 흘려듣기 시작한 후였죠.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철민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며 대화를 건성으로 이어갔습니다. 철민의 말이 많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고 자신이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간결함과 조리 있는 표현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상대방은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고 결국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정보 과부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많으면 오히려 그 말의 무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말이 많지만 핵심 없이 길게 이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말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사람의 말을 점점 덜 진지하게 듣게 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결국 철민의 경우처럼 쓸데없이 길고 조리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고 피곤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쉬운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를 쌓는다. 철민처럼 말이 많던 습관, 이제는 잠시 멈춰보세요. 말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진심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가 상대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유가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더욱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